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는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생활에 무슨 영향을 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입니다. 내 대출이자도 바로 오를까요? 예금금리는 올라갈까요? 집값은 떨어질까요? 오늘은 기준금리 3% 시대가 우리 돈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부터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금리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채권금리, 시장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다고 모든 대출금리가 똑같이 0.25%포인트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금리는 코픽스, 은행채 금리, 가상금리, 우대금리 등 여러 요소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른다면 단순 계산으로 1년에 약 75만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6만 2천 원 정도입니다. 대출이 5억 원이라면 연간 약 125만 원, 10억 원이라면 연간 약 250만 원이 늘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이자는 대출 방식과 금리 재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대출 금액이 클수록 작은 금리 변화도 체감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시장금리 변화의 영향을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이 있다면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둘째, 다음 금리 재산정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그렇다면 예금하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금리 인상은 예금과 적금 금리에도 상승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은행이 동시에 같은 폭으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려면 은행별 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기가 가까운 예금이 있다면 바로 장기 상품에 전부 넣기보다 3개월, 6개월, 1년처럼 만기를 나누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일부 자금을 더 높은 금리 상품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금리가 오르면 주택 구매자의 대출 부담이 커집니다. 같은 집을 사더라도 이자가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금리가 오르면 매수자들이 관망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집값이 바로 떨어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집값은 금리뿐 아니라 주택 공급, 지역별 수요, 대출 규제, 전세 시장, 세금,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움직입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강한 지역은 금리 인상에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은 집값 자체보다 거래량과 매수 심리에 먼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높아집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이나 채권의 매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는 부담 요인입니다. 특히 성장주와 고평가 기술주는 금리 변화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에는 한 가지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이유 중 하나는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수출과 내수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제가 너무 약해서 금리를 올린 것이 아니라 성장세가 강한 상황에서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이번 2달 연속 인상은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금리를 한번 올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연속으로 올렸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물가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향후 6개월 동안 완만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들의 전망 중간치는 3.25% 수준입니다. 즉 3.00%가 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 금리 결정은 앞으로의 물가, 성장률, 가계부채, 환율,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출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대출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금리가 언제 다시 조정되는지, 가상금리가 얼마나 붙는지, 우대금리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여러 개라면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처럼 금리가 높은 부채는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금이나 현금이 많은 사람에게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 인상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대출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예금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3%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가계의 돈 흐름이 다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금리가 내려갈 것을 기대하며 대출을 유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달 연속 금리 인상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리가 언제 내려갈까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내 대출이자와 월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에서 3.00%로 올랐습니다. 둘째, 2달 연속 인상입니다. 셋째, 변동금리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이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예금과 적금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집값은 금리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지만 거래량과 매수 심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값 전망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대출 금리, 내 월 이자, 내 예금 금리, 내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AI 기술뿐 아니라 우리 생활과 경제, 정책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중요한 변화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금리가 한 번 더 오를 것으로 보시나요? 그리고 지금이라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